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세계 최대 가전쇼가 열리고 있죠. 세스 2025인데 거기에 젠슨 황이 기조 연설을 하면서 수많은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HBM에 대한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HBM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 굉장히 큰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면 여기 젠슨 황 CEO의 한마디에 반도체 회사가 그냥 이게 그냥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뭐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갑자기 그냥 주가가 이제 꼬러박고 있죠.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나 뭐 이런 거는 제가 다룰 것은 아니고 삼성전자하고 관련된 HBM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디자인을 설계해야 된다. 해낼 수 있다. 여기에 보면 뉴 디자인이라고 했죠. 뉴 디자인. 지금까지 콜 테스트를 1년 이상 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지 말고 새로 하라는 거예요. 새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성 HBM 새로 설계해야 한다. 빠르게 작업하고 있고 결국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삼성전자가 HBM에 들어간 원 A 디램 아니면 원 C 디램을 가장 기본되는 걸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시 생산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삼성이 이걸 설계부터 새로 해야 된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작년 3월에도 뭐 그냥 승인을 했니 많이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다 그 립서비스예요. 다시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 자체는 엔비디아에 공급하려면 더 남아있다는 거죠. 당장 엔비디아에 납품할 만큼의 그런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의 그런 퀄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1년이 아니라 작년이라 2023년 9월인가 10월부터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표가 됐던 거죠.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했지만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HBM이 콜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젠슨 황이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거죠. 다시 설계를 해라.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이제 한양대학교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이제 그 KBS 사사건건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대학에 다시 말하면 엔비디아에 오려면 이만큼의 성적을 거둬야 돼.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어. 열심히 지금 삼성이 하고 있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안 돼.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그 지금 하고 있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보통 보면 뭐 그 수능이 끝나고 있는 공부의 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방향성 버리고 새로운 변화에 새로운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왜? 1년 넘어 콜 테스트를 했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 주물딱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동영상입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오면 다 이렇게 풀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고치면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디램이라는 거예요. 디램. 이게 기본인 것이죠. 이제 만일 이제 그 벽돌 집을 짓는다 그랬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벽돌에 대한 얘기예요. 이 D램을 벽돌로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이게 D램을 쌓는 거죠.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지고 여기다 TSV 구멍을 뚫어가지고 데이터를 아래 위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하얗게 보이죠? 여기를 또 위에 층하고 밑에 층하고 이거를 패키징하고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예요. D램을 잘 만들어야 되고 패키징을 잘해야 되고 재료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를 오늘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쉬워요. 사실은 쉬워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게 MR 모프 방식이 있고 MR 모프는 SK 하이닉스 쓰는 방법이고 TCNCF는 열 압착 방식인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D램이에요. D램 낱장이고 SK 쪽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를 얘기하자고 여기다 D램을 이렇게 쌓았어요. 쌓으면 이 아래 위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 이거를 이제 얇은 필름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필름을 집어넣고 위에서 열 압착을 하는 거죠. 여기에 T가 이제 썰무죠. 열 압착을 해서 붙이는 거죠. 근데 이 물질조차도
삼성전자가 쓰는 거하고 SK하이닉스가 쓰는 그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쓰는 자료는 일본의 나믹스라는 회사하고 독점 계약을 해서 삼성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은 TC-NCF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실패를 한 거죠. 반면 SK는 MR-머프 방식으로 해서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젠슨 황이 뭐 삼성전자의 뭐 성공을 확신한다 이런 말을 믿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 삼성전자를 비유해서 격려의 얘기로도 들리고 있지만은 삼성 정도면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는 거냐 하고 핀잔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뭐 SK 하이닉스는 잘 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지금 올해 만일 1등을 한다면 33년째 글로벌 1등을 할 그 삼성전자가 아직도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KBS 이 방송 내용을 보면서 제가 처음 알았던 건 내용은 뭐냐면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에 들어가는 HBM의 가격이 전체 60%를 차지한다. 자, 블랙웰 GPU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블랙웰을 하나 만드는데 HBM 가격이 60%예요. 60%. 그러면 이 블랙웰을 만들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당연히 엔비디아겠지만은 SK하이닉스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HBM 가격이 블랙웰에서 60%를 차지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은 밑에 해석이 조금 이해를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벽돌 D램 자체는 SK하이닉스는 지금 5세대 벽돌 1B D램으로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보다 4세대 1A D램으로 하는데 요 1A D램이 이게 한 세대가 떨어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1A D램을 만들면서 그냥 업계 최초로 EUV까지 그 비싼 장비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능도 안 나오고 수율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 블랙웰에 들어가는데 그 HBM이 그 60%의 그 가격을 차지하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만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협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HBM 시장에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더 사실은 이게 더 HBM이 삼성이 공급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젠슨 황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도 HBM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엔비디아 젠슨 황이 설계를 다시 하라, 뭐 삼성이 잘한다 이런 거는 결국은 삼성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발음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HBM3 8단이나 12단을 뭐 1분기나 올해 상반기에 콜 테스트를 통과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 해서 비즈니스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는 적은 물량에다가 단가는 후려칠 거니까요.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에서 8단 12단 HBM 삼성 거를 가격을 2분의 1 50%로 그냥 싹둑 잘라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과 의뢰란 말이야. 이걸 HBM3 8단 12단을 안 하고는 또 HBM4로 넘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돈을 벌려면 HBM3, 2, 8단, 12단을 그냥 하시고 결국은 HBM4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한번 올렸잖아요. 미국의 이제 드림빅하고 HBM4에 대한 기본되는 칩넷 허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정말 이용을 해서 HBM을 잘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정말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걱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왔다는 이런 표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겨울인 거죠. 사실 겨울이 온 거는 AI 부분이 아니고 BAI 반도체의 그 시장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스 2025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중심은 AI예요. 당연히 AI예요. 뭐 로봇이 나오고 뭐 가전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 중심에는 AI가 있어요. 그만큼 이 시장이 AI 시장이 뜨거운 거예요. 엔비디아도 로봇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삼성도 로봇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이 AI 시장을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AI 부분에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그 문제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따라잡아야 되느냐, 경쟁세를 따라잡아야 자존심 문제도 있겠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도 새로 취임하고 조직 개편도 뭐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은 한번 이 따로잡힌 이 기술력을 따라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HBM 개발팁을 만들고, 특공대를 막 이렇게 집어넣고 한다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이 성과를 낸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이 됐는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른 거 몰라도 D램 반도체에서는 업계 1위가 아니겠어요? 글로벌 1등이잖아요. 그런데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 D램 시장 점유율이 1등이에요. 삼성전자가 1등이거든요. 두 번째 기준은 그러면 뭐냐면은 속도예요. 그러니까 D램에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이게 세 회사가 거의 다 이렇게 하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DR5든 1A든 1B든 1C든 삼성이 앞서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격차라는 말이 삼성이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느냐 못느냐, 이게 이제 또 결판이 났는데 D램 시장에도 벌써 2년 전부터 용산전자 상가 등에서 DDR5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크레임이 걸려서 반품되고 이런 일들이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잘 공급하고 개발을 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로 봤을 때는 삼성이 2019년 이후부터는 업체에서 그냥 경쟁력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D램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 HBM도 D램 중에 한 종류거든요. 어쩌면 올해부터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을 따로 떼어서, 메모리 반도체 하면은 D램하고 낸드 플래시인데 거기다 HBM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구분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HBM의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안타깝게도 D램에서 이런 초격차 기술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업계를 리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거는 국내에서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HBM 점유율인 24년도입니다. 이게 트랜스포스나 이런 데서 저 통계는 아니고 키움증권에서 나오고 환경 비즈니스 신문에서 나온 걸 발췌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작년에 24년도에 HBM 점유율이 SK 하이닉스가 65%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32%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3까지 납품을 하는데 아직까지 HBM3E 이런 거에서는 지금 잘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크론은 3%예요. 워낙에 캐파가 스몰 마켓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마이크론이 상장세가 굉장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점유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D램 반도체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개, 12개, 16개를 쌓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죠. D램의 일반 D램에 대해서 4배나 5배 정도 차이 나죠. 정확한 게 그걸 잘 몰라요. 어쨌거나 하여튼 HBM은 고부가가치의 반도체인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또 여기에서 키움증권에서 올해 HBM을 이제 점유율을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살짝 떨어져서 50%, 삼성전자가 37%, 마이크론이 13%가 될 거라요. 마이크론도 캐파가 지금 한
작년에 한 월 2만 장이었는데 올해 6만 장인가 뭐 이렇게 지금 넓히고 SK 하이닉스는 원래 10만 장이었는데 올해 17만 장, 뭐 일부에서는 20만 장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20만 장까지 얘기가 됐다가 작년에 17만 장으로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콜 테스트가 잘 되고 또 뭐 HBM이라든가 HBM3 12단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기술력에 받쳐준다면은 뭐 캐파는 얼마든지 증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술력만 받침이 돼 준다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 개발에 덜 미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SK 하이닉스 얘기예요. SK 하이닉스의 치태원 회장이 세스 2025에서 얘기를 하기를 전에는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는 엔비디아가 GPU를 개발하는 속도가 너무 빨리 나가고 SK 하이닉스가 거기에 맞춰서 HBM 개발이 늦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기술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엔비디아의 기술력보다 SK 하이닉스가 HBM, 이 메모리 반도체, 밴드위드, 이 고성능의 HBM을 만드는 기술이 더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세스 2025에서 SK 하이닉스가 만든 16층짜리 HBM3를 전시를 했거든요. 말만 바꾸면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말만 바꾸면 HBM4가 16단부터 저는 시작할 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6단 HBM3를 SK 하이닉스 만들었잖아요. 그냥 이름만 바꾸면 돼요. 수율도 잘 나오고 품질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곧 이제 샘플이 엔비디아에 납품이 될 것이고 이제 상반기 중에 엔비디아에다가 16단 HBM3를 공급을 하면 엔비디아는 그거를 그레이스 블랙이라든가 아니면 블랙웰 울트라라든가 거기에 채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SK 하이닉스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느냐? 제품에서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엔비디아는 HBM이 이 GPU를 만드는데 블랙웰 만드는데 60%랄 걸 차지를 하니까 고객사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업체가 많으면 좋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이럴탈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까 사실은 많이 아쉬운 거예요. 엔비디아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지금 납품을 하고 있지만 캐파가 가장 큰 삼성전자가 그냥 이 진입을 해준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둔 게 6세대 1C D램을 개발을 하자. 그냥 껑충 뛴 거죠. 이거는 HBM4를 바라보고 한 거죠.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1에서 할 겁니다. 아마 곧 가동 소식이 들려올 거고 저거를 성공해야지만 삼성이 HBM4에서 승부를 걸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D램이나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반도체 수출 통제, 미국이 이제 그 HBM 같은 경우는 이게 성능에 관계없이 중국에다 직접 수출하는 거는 막아버렸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든 다음 이제 20일부터 들어오는 트럼프 정부든 너 중국을 배제하라. 첨단 반도체. 그 다음에 중국에 납품하지 마라. 그리고 우회적으로 중국에 들어가거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중국에 가는 것도 다 철저하게 차단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전에 많을 때는 대략 한 40%, 지금도 상당한 수가 중국을 들어가는데 그걸 철저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HBM은 그만큼 정보 영역을 다루는 영역이고 방위라든가 이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데 HBM이 굉장한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에서 HBM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실물은 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대 반도체 수출 대상국인데 한국에서 생산하지 말고 미국에 와서 생산하라.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금 설립하려고 삼성은 하고 있고 SK는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HBM이나 D램이라는 영역에서 압도적인 세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미국의 제조 기지를 옮겨야 한다?
일부는 해야 되겠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 미국에도 옮기는 순간 제조 단가가 높아지고 우리의 또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딜레마가 참 큽니다. 이 내용을 정말 잘 뜯어본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지만은 제가 날마다 삼성전자를 그냥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 삼성전자의 D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방송을 여기 제 블로그 데려오셔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유튜브에서 가서 찾아보세요. KBS 사사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을 격려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속이 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HBM이라는 자기들의 시장에 빨리 들어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돈을 좀 더 벌 수가 있고 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안타깝다는 얘기죠. 자, 저도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